이번 시간에는 소소한 일상 속의 행운들을 얻는 사주를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이 행운이라는 거는 로또처럼 막 이게 거대하다기보다는 왜 소소한 거 있잖아. 이렇게 네이클로바 발견한 것처럼 약간 이런 소소한 행운.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운이 좋고 뭐 나이키 신발 같은 거 응모를 했는데 대체로 당첨이 잘 된다던가, 아니면 뭐 운이 좋게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귀인들도 만나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로또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다면 자기 삶이 바뀔 수도 있는데, 행운이라는 건 삶이 완전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나 약간 개선되거나 좋아질 수 있는 거, 요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사주에서 운이 좋다라고 하면은 금전적인 운이 좋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사주 같은 걸 보면 왜 그런 거잖아. 인터넷 같은 데서 또 사주 막 이런 걸 보면 막 재물이 당첨되고 횡재하고 뭐가 되고 하면 막 편재네 뭐네 막 이런 얘기가 거의 다야. 왜냐면은 사주를 가르칠 때 재물을 편재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사주를. 근데 실전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막 사주 같은 거를 상담하거나 하면은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누가 막 재물운이 좋다 뭐가 좋다라고 하면 보통 운에서 이런 편재 같은 게 들어오면 재물운이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거의 대부분 봤을 때. 그러니까 맨날 물어볼 때 자기가 뭐 재물을 얻을 수 있나요? 명예를 얻을 수 있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물어본다고. 사실 편재가 그렇게 많아서 그 사람이 재물이 있었으면 지금 이미 부잣집이어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지갑에 돈이 없어. 그러면 이게 편재가 과연 재물인가?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미래에 들어오는 재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되묻고 싶어. 현재 돈이 없고 그 정도 수저가 아닌데 미래에 그 정도 압도적인 게 가능할까? 그거는 굉장히 작은 확률일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너무 많잖아. 내가 편재운일 때 실제 돈이 들어왔냐고.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직접적인 재물은 아닐 거라는 거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럼 뭐가 재물이냐? 이 재라는 건 내 주변에서 움직이는 거지 내 거라는 뜻이 아니야. 육신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 거여야 재물인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어떤 편재가 왕한 여자들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편재 막 편재가 이렇게 많다고 치면 이건 자기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여러 가지 기회나 찬스들 얘기만 많이 들은 거지 내 게 아니야. 그냥 내 주변 것들이야. 주변 것들. 내 건 없고 그냥 내 주변을 계속 이렇게 도는 거야. 이 지구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위성들이 도는 것처럼 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내 주변에 뭔가 이런 편재라는 기회가 움직이고는 있다. 기회가 움직이고는 있는데 내 게 아닐 뿐이다. 그러니까 더 짜증나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야, 이거는. 왜 괜히 옆에 떠다녀가지고 몰랐으면 우울하지도 않은데 옆집 누구네는 뭐 했다던데 나는 없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라고. 그냥 차라리 몰랐으면 내 것도 아닌 건데. 근데 저게 내 거가 되는 때도 있고 내 거가 아닐 때도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는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 편재라는 애가 만약에 이런 행운이라면 이 편재나 정재나 이게 재물이라고 하면은 이거 참고하세요. 이게 위에 있는 게 생하는 거, 이게 동그라미 이 화살표가 별 표시로 되는 게 극하는 거예요. 당연히 생하는 게 있으면 전 단계 있으면 더 큰 거야. 근데 어쨌든 이 재물이나 행운을 취할 수 있는 사주는 이거는 위나 아래나 상관없이 비견 겁재가 내가 이 기회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주 위치 상관없어요. 일단은 나라는 글자를 보면은 여기가 아신으로 돼 있을 거야. 근데 이건 그냥 비견이야. 이게 비견 겁재가 사주에 있어야 해. 위치 상관없어. 그래야 저 기회가 내 거야. 아니면 내 걸로 뺏고 싶은 욕심이라도 생겨. 이게 없으면 욕심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이게 없으면 사주에서 있어야 돼요. 뿌리든 아니든 옆이든 어디든 몇 개 정도가 있는가를 봐야 돼. 행운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이게
비견 겁재가 있어야 쟤라는 애가 움직이거든. 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정제던 편제던 육신적으로 비견 겁재가 있으면 왜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잖아. 그러면은 비견이 왕하다 쟤가 있다고 하면 군비쟁제, 뭐 겁재가 왕하다면 군겁쟁제 이런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야. 이게 결국은 그 얘기야. 군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거 군대를 잃었다, 이렇게 개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집합을 잃었다는 뜻이고, 쟁제라는 거는 전쟁할 때 쟁이야. 이 쟤를 놓고 싸운다는 뜻이야. 그럼 바꿔서 말하면 싸우려면은 이 쟤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잖아. 여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쟤가 움직여야 내 거가 되는 거야. 찬스가 우리끼리 주고받을 거잖아 이거를. 근데 이게 만약에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내 것도 아닌 것도 그냥 기회다. 어떤 거 상한가 갖다던데 나도 주식할까? 막 이런 거야. 하진 않지. 그런 사람들은 실행력이 없으니까. 요게 있는 사람들이 실제 저기 돈이 보이면 따라가서 움직여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디가 돈이 벌렸다고 하면 실제로 그날 계좌를 파는 사람들이야. 이게 있는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비견 겁재가 있는데 이 쟤를 놓고 서로 이렇게 쟁제한다, 이 쟤를 놓고 싸운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단지 우리 주변에 늘상 행운이라던가 그냥 운 좋게 뭘 뽑는다든가 이런 게 있으려면은 이 비견 겁재가 있거나, 없다면 비견 겁재가 들어오는 운에 이런 운들이 내 근처를 스쳐 지나갈 때 잡는 거야. 날짜도 그럼 만약에 비견 겁재가 없는 사람들은 비견 겁재 날에 잡아야지. 이 움직이는 기회를. 또 이게 왕한 사람들은 이 날에 이걸 잡아야지. 근데 원래 이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늘상 기회가 널려 있는 거야. 일단은 사주에 쟤가 없어도 비견 겁재만 있어도 쟤를 움직이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재물이라고 쳐보자고. 재물은 아니지만 재물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이 정제편제가 만약에 재물이라고 하면은 비견 겁재라는 거는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인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기 주머니에서 꺼냈다가 여기 주머니에 넣고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새는 돈도 있을 거고, 이 새는 돈만 줘도 돈이 상당할 거라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회가 많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지갑 같은 것도 잘 줍고 돈 같은 거 떨어지는 것도 잘 보는 사람들이야. 팔자가. 그래서 이게 주머니가 많은 거랑 똑같은 거야. 이 한 칸씩이. 그래서 비견 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분산 투자를 해. 비겁은 주머니다. 그래서 이 비겁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 같은 걸 사도 한 종목 몰빵을 한다기보단 이것저것 산다고. 이것저것 쇼핑을 해. 여러 가지. 물건 살 때도 덤 주세요 하는 거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익을 얼마나 보겠냐. 그러면 이게 없는 사람들은 덤 주라는 얘기를 안 하지. 결국 비겁이 왕할수록 이 1+1 쟁겨놓은 걸 좋아한다. 이 사람들은 물건 사도 하나씩 안 사. 콜라를 사도 1.5리터 사는 사람들이야.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해되셨어요? 캔콜라 350ml 안 산다고 돈 아깝다고. 이것저것 사서 쟁여놓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비겁이 없다, 쟁기지를 않는다. 비겁이 있다, 쟁인다. 이해됐어요? 너무 쉽지?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겠지? 저 비겁인데 안 쟁기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 쟁기는 요소가 있겠지. 이건 하나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행운을 보는 거니까 비견 겁재가 왕해야만 이 움직이는 행운들 안에서 떨어지는 돈을 주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늘상 행운이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사주에서 만약에 쟤가 재물이라고 한다면 재물일 수도 있어. 그러려면 비견 겁재가 필수다. 이게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비견 겁재가 없으면 내게 아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야. 아까 내가 말했지? 이건 주머니라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잔돈을 먹는 거야. 그럼 만약에 정제 편제가 있는데 비견 겁재가 있으면 잔돈을 먹은 거잖아.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잔돈이 아니라 이 메인을 먹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 정인, 편인이 있어야 돼. 이게 있으면 저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스틸해서 완전히 갖는 거야. 그러면 점수로 치면 정제 편제만 있는 사람보다 비견 겁재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벌고, 비견 겁재 있는 사람보다는 정인, 편인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야. 구조적으로. 이걸 해석하려고는 하지 마.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딱 요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세 가지 공식을 알려드렸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두 개만 있다 하면 이 정인이 들어오는 운이 행운,
그 날이 행운. 내가 정제만 있었다 그럼 비견이 있는 날 어쨌든 잔돈은 먹는다. 두 개 같이 들어오면 둘 다 먹는다. 왜냐면 이 정인편인에서 이 인이라는 게 도장의 인자야. 이 인이라는 거는 내 소유다. 이 인성이라는 것은 이 부모님과 같아서 비견 겁재를 보호한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애가 비겁을 상생한다. 보통 그러면은 생각해봐. 비견 겁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랑 비겁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랑 연봉이 같겠냐고. 당연히 비겁 인성들이 연봉이 훨씬 높아요.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인성이 좀 약하다면 비겁으로 그냥 돈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니까 돈을 졸라 많이 쓸 거야. 이것저것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이런 구조가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인성이 좀 있다. 많이 벌어서 좀 챙겨서 투자하고 많이 벌어서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어쨌든 운에서든 자기 팔자에서든 이 구조가 성립해야 기본적으로 행운도 있고 소득도 높고 이것저것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생각해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부자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얘기할 때 부자들이 오히려 알뜰하다.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끼는 것들에 대한 건 아끼겠지. 하지만 실제로 투자해야 될 거나 이런 거는 올인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써야 될 때 확실히 써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생활적인 풍수, 생활 관상을 생각해보자. 내 주변 친구들 중에 잘 사는 애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밥을 안 사주면 나는 걔한테 투자 가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부자들이 나한테 투자하게끔 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 반열에 오른다. 마인드가. 그러려면 저 비견겁재, 정제편제, 정인편인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마인드를. 그래야 부자가 된다. 나한테 돈 쓰는 사람이 없다면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바꿔서 말하면 돈이 아니라 시간도 돼. 나한테 시간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야. 시간은 돈과 똑같아. 그래서 저 정제 편제라는 거는 사실상 재물이라기보다는 시간이야, 시간.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사주에서 제왕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시간 투자해주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행운, 내 사주에서 행운을 얻는 방법은 여기까지 할 거고, 뭐 운에서 없는 글자들이 오거나 했었을 때 또 막 될 수 있는 그런 조합들이 있으니까 꼭 로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운이 좋게끔 잘 이용하면은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